자, 파이널 문제 4회 저희가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회 보는데 4회에 그 첫 번째 문제는 1번, 2번, 3번이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먼저 검토를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 3층, 지상 27층이죠. 그래서 이제 층수로 따지면은 뭐 30층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만.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높이가 125m예요. 좀 독특한 구조죠.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게 지금 높이가 뭐 한 120m 예를 들어가지고 한 층의 높이를 한 4m로 본다라면 120m가 좀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25m가 된다는 얘기는 높이로 따져서는 얘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적으로 따져서도 일단 87,0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로 따지면은 자, 스프링클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합점검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합점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현황을 봤더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최근 1년 동안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최근 1년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이분은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임은 이제 2월 13일에 됐으니까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대충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악을 하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이 건물의 소방대상물 등급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좀 내용이 긴 관계로 위에 있는 건 좀 아깝게도 지워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지하층을 포함해서인데 아파트는 보통 우리가 지하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설령 30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특급은 아니에요. 그죠? 특급이 되려면 아파트는 50층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기 때문에 어쨌든 1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높이가 125m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아까 저희가 잠깐 그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옳은 거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5,000제곱미터가 아니라 세대수 갖다가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급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는데 2번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약간 답을 좀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소방방재공학 박사. 박사시긴 한데 뭐 박사라고 하셔가지고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박사가 아니라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수 있으려면 박사님이시더라도 설비기사 자격증이나 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시든지 뭐 소방공무원이시는 없으니까요. 그죠? 아니면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시든지 아니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계시든지 뭐 이래야 되거든요. 박사라고 하는 그 직함만으로는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고요. 선임 연기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선임 연기 특급이나 1급 같은 경우에는 선임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선임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임 연기를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한 경우 3월 12일까지 그랬는데 3월 12일이면 거의 한 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고잖아요. 선임 신고는 한 달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짜로 따진다면 2월 13일이니까 적어도 2월 27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2월 27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자, 관계인은 소방시설 관리사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대행을 주기 위해서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안 돼요. 대행을 줄 수 있는 거는 일단 2급하고 3급입니다. 그래서 2급하고 3급이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얘는 아파트인데 이 대행 업무에서 아파트는 제외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이제 교재를 살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아파트는 제외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시설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행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여기 2번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참고를 좀 하시는데 제가 이게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답이 없어 짜증나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이유로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다 밝혀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기출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문제를 만들다 보면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잡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실무교육 기한이 언제냐 그랬는데, 자, 이분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이미 지났대요. 교육받은 지. 그럼 예전에 교육받았던 거 무효가 되는 거고,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되니까 2월 13일 날 선임되셨으니까 6개월이면 언제죠? 8월 12일까지는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번 문제를 좀 제외하고 제가 해설 딱 해드렸고, 표를 보고 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많이 마음 급하게 갖지 마시고 표를 딱 펼쳐놓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찾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구나, 1급이구나,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종합점검 대상이구나, 선임을 했지만 1년이 지났으니까 6개월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구나,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 내용은 몇 번이냐? 5번 문제입니다. 5번하고 6번을 풀어드릴 건데,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기네요. 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를 좀 찾아보자면 1번은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로 선임해야 된다. 교재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일 겁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두 번째, 자, 전기 등의 안전관리자는 이란 말 나오죠. 자, 겸할 수가 없다. 겸할 수 없는 거,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겸직금지인데 이거 만약에 겸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겸직금지가 돼 있는데, 이게 겸직 대상은 2급은 해당되지 않고요. 특급하고 1급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특급이나 1급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몇 번이다? 2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니까 뭐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있습니다. 6번 문제는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해당이 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시고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자, 임시 소방시설에 관한 거 있죠? 그렇죠. 이거 관리하는 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하셔야 되는 일 맞습니다. 세 번째, 공사 시공자는, 자,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30일 이내라는 말 없습니다. 이 선임을 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냐면 공사 시작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니까 30일 이내가 아니라 이건 언제죠? 사용 승인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죠? 네, 사용 승인일까지입니다. 사용 승인일까지. 자, 사용 승인일까지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사 시작할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그래서 30일 이내라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3번이 틀렸고요. 그런데 신고는 이거 맞습니다.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거, 요거는 뭐 변동사항이 없는 거니까 잘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요 원포인트만 딱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교재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상, 일단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5,000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15,000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할 때 정리를 좀 해드렸던 내용인데, 자, 그거를 일단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착공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선임을 했으면 14일 이내 선임신고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착착착 진행되니까 그 내용을 좀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벌칙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칙 문제를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꼭 맞춰야 되는 게 벌칙 문제죠. 자,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건 과태료 조항이 맞는데, 자, 요 과태료 조항 같은 경우에 점검 결과를 제출 안 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과태료가 맞아요. 자, 중대 위반 사항인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중대 위반 사항은 요걸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중대 위반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소화 펌프라든가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뭐
그다음에 수신반이라든가 소화배관, 뭐 자동 방화 셔터나 방화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런 거를 뭐 통보하고 어쩌고 하기에 앞서서 그냥 먼저 일단 지체 없이 고치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 지체 없이 고치는 걸 안 하고 이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걸림과 동시에 3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일단 고치기부터 해라. 이게 바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인 중대 위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기 때문에 일단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피방방, 그 다음에 폐쇄, 훼손, 변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한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아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자, 동일군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에 있는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중복선임이라고 하거든요. 줄여가지고 저는 뭐 이게 뭐 쭉 말이 긴데 그냥 중복선임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 중복선임을 외우는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개 이하, 그 다음에 30개 이하,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개수 제한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제한이 없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제일 큰 게 나오면 일단 이건 5개 탱크 저장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를 준다. 요거 하나만 딱 외우시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개 이하는 뭐가 있느냐? 내외암이 있어요. 내외암. 자, 내외암은 뭐냐? 내는 그냥 옥내 저장소, 외는 5개 저장소. 요거는 이제 암반 탱크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탱크가 아니라 그냥 저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외암이 되는 거고요. 5개 탱크 저장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는 제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내 탱크 간지. 간지난다 이거죠. 와, 내 탱크 간지. 야, 뭐가 간지라는 말 좀 쓰면 안 좋은데 간지가 그죠? 예, 근데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탱크 간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 탱크 간지가 무슨 말인가요? 내 탱크가 뭐겠어요? 옥내 탱크. 간은 간이 탱크. 그 다음에 지는 지하 탱크. 그렇죠. 이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자,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30개 이하는 5개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 10개 이하는 내외암, 옥내 5개 암반 탱크 저장소, 그리고 개수 제한 없는 거, 개수 제한 없는 애들 간지나지 않습니까? 막 되게 많아가지고 내 탱크 간지. 뭐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암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까요? 옥내 저장소니까 몇 개죠? 내외암이잖아요. 10개가 되겠고, 5개 탱크 저장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외암이니까 10개가 되는 거고요. 암이니까 이것도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냈네요. 답은 8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개수 제한이 없는 애들도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쉬운 거고, 다 물어본다면 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받으면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면서 이제 해설지도 보고 하시면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용접이나 용도한 작업 시 비산불티에 관한 성질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서 비산거리가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죠. 풍향이나 풍속 같은 거. 비산불티는 약 1600도 이상, 뭐 눈으로 봐두시면 좋아요. 뭐 이걸 달달달 외울 정도는 아닌데 뭐 대략 1600도 이상이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격 약 0.3에서 3mm 정도다. 교재에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달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 맞아 라고 하는 정도. 이 숫자를 막 바꿔서 낼 정도면 너무 문제를 뭐 쪼존하게 내는 건데 그래도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산불티는 작업과 동시에 수, 분 사이까지 비교적 짧게 가립니다. 이거는요 위험한 게 뭐냐면 짧을 때는 수, 분이지만 좀 재수가 없다면 이게 수시간까지도 가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다 꺼졌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불꽃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좀 그렇게 신비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으니까 리을은 일단 틀렸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내용은 만약에 틀리신 분들은요 교재 한번 찾아보세요. 교재 찾아보시면은 이 교재에 있으니까 내가 이걸 공부를 안 했구나 막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뭐 어려워서 못 풀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을 딱 보셨더니
질문이 뭐라고 돼 있느냐? 가스 안전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일단 LPG라고 할 때 P라고 하는 건 페트롤리움, 석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석유를 끓였을 때 나오는 건 프로판하고 부탄이 있습니다. 프로판 어려우면 어떻게 외우라 그랬습니까? 3이죠, 3. 이렇게 H8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탄은 4개, 10개가 되는데 제가 보통 이제 프로판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것도 약간 유치하긴 한데 제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이제 많이 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하면 되죠. 3. 프로판 세 글자잖아요. 그죠? 에이 저런 게 어딨어. 그냥 대충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판이고 이게 연소 하한계가 중요한데 2.1에서 뭐 대략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2.1이라는 건 뭡니까? 더해서 3이 나오는 숫자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요렇게 외우면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치하면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자, LNG는 액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인데 비중은 0.6이다. 0.6이란 말 눈으로 살짝 받으세요. 이거는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공기가 1이라면 얘는 그거의 0.6배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얘가 공기보다 가벼우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낮은 쪽에 체류한다. 실제로 여러분들 왜 저랑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왜 보면 옛날에는 저희가 가정용 가스로 LP가스 많이 썼잖아요. LP가스 세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방송에서 뭐 세면은 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방석으로 막 이렇게 쓸듯이 내보내라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이 LP가스는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도시가스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면 도시가스의 주원료가 LNG거든요.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가스 누설 경보기도 전부 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가스의 특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게 답이 4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 문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은 교재를 바탕으로 내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정형화가 돼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요. 왜냐면 아니 이거 자동차 연료가 LPG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천연가스 버스 있지 않나요? LNG 버스도 있잖아요.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해요. 왜냐면 진짜로 버스 중에는 뭐 CNG라든가 LNG라고 해서 그 천연가스 버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대략 난감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냥 안전은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요. 이게 원래 LPG 지문이에요. 가정용, 공업용 쓰고 이 자동차 연료용은 택시, 우리 뭐 택시 모시는 분들 전부 다 뭐 씁니까? LP가스 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 이제 천연가스 버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LPG가 원래 정상이거든요. 이게 그 교재상으로 뭐 LPG거든요. 아니 LNG도 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어차피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확실한 내용으로 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뭘 하셔야 되냐면 LPG하고 LNG의 어떤 성질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4번이 교재상으로 봐도 틀린 거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갸우뚱갸우뚱 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은 합니다. 그래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은요, 자, 방화구획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연습을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네, 기준이요. 자, 기준을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느낌이 그 내화 구조로 되면서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지가 않았대요. 내장재가 불련재가 아닌 경우래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곱하기 3을 해줄 필요도 없고, 뭐 200이냐 500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건물이 만약에 10층 이하잖아요? 10층 이하가 된다면 그냥 얘는 얼마입니까?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다. 이게 맞아요. 일단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방화구획 해야 된다.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된다. 구획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 얘기고, 매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하는 거, 이건 기준이에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만약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그 나눠주는 부분으로 방화구획을 해야 되겠죠. 연면적이니까 좀 따져주긴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11층이냐 10층이냐 뭐 그걸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방화구획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약간 3번은 그냥 놔두세요. 이게 별로 이렇게 좀 깔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11층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200이냐 500이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련재료라면 500이 될 뻔했는데 불련재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200이거든요. 300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뭡니까 몇 번이죠, 얘가 지금? 예, 그 17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구나. 확실하게 1번이 오답이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200이냐, 500이냐 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2, 3, 4번은 다 옳은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너무 깊이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방화구획 해야 되겠죠. 때에 맞춰가지고, 그죠? 예, 좋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 1000제곱미터는 말꼬리도 뭐 얼마 들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내력벽은요. 이거는 주요 구조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구조부를 손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손보는 거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개입니다. 3개. 자, 기둥이라고 하더라도 3개 이상이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에서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한다. 이런 것들도 세대 간 경계벽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뭡니까? 그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교재에 보면 대수선 그 기준이 나올 거예요. 뭐 벽 면적으로 따지면 30제곱미터. 그냥 대수선 해가지고 세 글자니까 30제곱미터 이상, 뭐 3개 이상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다 맞는데 5개 계단은 아니에요. 5개 계단이 아니라 계단이 나온다면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계단이라든가 주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피난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피난 계단처럼 좀 이렇게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수선이란 말을 쓰지만 5개 계단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피난 계단 안에 이제 특별 피난 계단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1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아니군요. 19번, 20번 다 건너뛰네요. 18번의 답은 일단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쭉 패스를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쭉 패스해서 2과목에 이제 2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간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들하고 많이 겹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니까 이제 수용인원 산정인데 이거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쉽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종사자 수가 필요합니다. 종사자 수 플러스 자 2인용 침대가 1개씩 있는 객실이 12개니까 뭐예요? 2인용 침대로 12개니까 토탈 24명이 잘 수 있겠죠? 최대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다 더하니까 몇 명입니까? 26명.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거의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문제 풀어도 되실 것 같아요. 함정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한 그러니까 이 소방안전관리자분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갖고 계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면적이 5,200제곱미터인 판매시설에 2023년 소방계획서 중에 종합점검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연면적이 5,200제곱미터라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딱 봤더니 200제곱미터인데 위에 보니까 이거 좀 잘려서 죄송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라고 나오죠. 자,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스프링클러 설비 해당 사항 없는 거고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아니에요. 판매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다라고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건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플러스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종합점검 대상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종합점검을 할 때는 무조건 누가 해야 되느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기술자격자라고 하는 분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점검 시기에는 사용 승인이 2021년 3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종합점검을 1년 이내에 한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22년 3월까지는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2023년 상관없죠. 자, 죄송합니다. 자, 뭐냐면 그럼 이거 매년 언제냐면 3월 말까지 받으면 돼요. 이거 연도에 상관없이 그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3월 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3월 말인데 지금 9월 2일 날 했으니까 안 돼요. 이거 2023년이라도 언제? 3월 말까지 받았어야 되거든요. 3월 말까지가 되는 거고 작동 점검이 이제 플러스 6개월이거든요. 플러스 6개월이 뭐냐면 이제 작동 점검이에요. 작동 점검인데 작동 점검은 9월 달에 받아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종합 점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종합 점검은 3월 말에 받았어야 된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얘도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 보고인데 결과 보고는 이게 틀렸게 되면 결과 보고는 당연히 틀린 거예요. 원래 결과 보고는 이렇게 점검하고 나서 15일 이내 해야 돼요. 15일 이내. 근데 이것도 딱 15일 이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점검을 받았죠. 점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업자가 관계인한테 뭐를 보내주죠?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내줘요. 그럼 일단 10일이 지났죠? 10일 이내 이걸 받은 상황에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15일 이내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날짜가 대략 그래도 최대한 25일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9월 30일 애초에 틀렸지만 이것도 3월 말이면 뭐 3월 한 그 뒤로부터 한 20 며칠 정도 지난 그 시점이거든요. 뭐 언제라고 확실히 제가 날짜를 왜냐면 이제 언제 점검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틀리면 이게 자동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옳게 작성한 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요즘에 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좋겠고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번 문제를 보시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점검 시 어쩌고저쩌고 나왔거든요. 자, 소화 펌프가 자동 기동하는지 봐야 되고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말이 나오면 틀려요. 이건 적어도 준비 작동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 작동식 정도가 돼야 있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라서 어떻게 빨리 찾으셨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습식이나 건식 스프링클러에 사용되지 않는 건데 나왔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거고요. 해당 방호 구역의 경보 상태라든가 화재 표시 등 점등 같은 건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28번에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것도 참 좋은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그랬어요. 8층짜리 건물이네요. 연면적은 4,000제곱미터래요. 자, 기본적으로 8층, 6층 이상이잖아요. 자, 6층 이상이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6층 이상이므로 여기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번은 해당 사항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연면적이 4,000제곱미터잖아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요걸 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옥내 소화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비상 방송 설비는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거는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거든요. 4,000제곱미터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옥외 소화전은 이게 있어요. 1층하고 2층에 1층,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9,00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1층하고 2층하고 합해봐야 1,000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옥외 소화전 없어도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참 실무적인 문제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참 좋은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보시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이게 지금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잖아요. 첫 번째, 자,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 회로 작동. 한 개가 또 안 되죠. 하나가 울리면 일단은 경보만 울린다 그랬는데 우리는 요걸 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2개 회로를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동 조작하면서 수동 조작 스위치를 작동하든지 밸브 자체, 그러니까 수동이란 말이 나오죠. 수동 기동 밸브 개방하면 이거는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험 밸브 개방, 이 시험 밸브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습식이라든가 아니면 건식 같은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 작동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은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너무 기니까요. 제가 그냥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를 봤더니 첫 번째, 화재는 14시 29분 22초에 2층에서 시작되었다. 자, 화재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표에 제일 위에 보세요. 14시 29분 20초 1층 감지기에서 화재가 났다는 걸 감지했죠. 2층이란 말도 틀렸고요. 시간도 언제입니까? 22초가 아니라 20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의 경보 방식은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경보 방식이다. 솔직히 여기가 5층, 6층, 7층에 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발화층이 나오고 그 위로 1, 2, 3층이 쭈루루룩 이렇게 벨이 울렸다는 얘기는 적어도 얘는 뭐죠? 우선 경보 방식을 쓴다는 얘기죠. 발화층이나 그 직상 4개층 경보 방식이기 때문에 불난곳 이외, 원래 불난곳하고 그 위에 있는 직상층이면 발화층하고 2층까지만 울려야 되는데 3층, 4층도 울렸다는 얘기는 이 2번과 같은 방식을 썼다라고 유추는 해보는 겁니다. 물론 더 위에 게 있는 자료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잘렸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자료는 그냥 유추를 해보고 건데 2번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번을 답으로 놓겠고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해서 없어요. 일단 이 자료를 봐서 모릅니다. 뭐 작동했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잠궈놨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자료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나 안 했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고요. 네 번째, 이 건물은 4층 건물이다. 자료가 잘려있기 때문에 4층 아니라 그 뒤로 5층, 6층 있을 수도 있어요. 자료만 가지고는 층수를 우리가 이게 4층밖에 없으니까 4층까지 울린 거 아니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1층 이외 위층까지 다 울렸다는 얘기는 우서경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지, 층수라든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단정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보시면요. 자, 35번. 자, 피난 계획의 일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세요 문제입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잘려서 그래요, 제가. 자, 소방계획서 작성 시 피난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소방 계획서 작성할 때는요, 이 작성안에는 당연히 피난 계획 관련 사항이 들어있죠. 뭐 착한 문장입니다. 고령자, 이동장애 장애인 등의 재해약제를 위한 피난 계획 강구해야죠. 뭐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도 봐도 맞지 않습니까? 2번은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되도록 연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제가 딱 거기서 끊었네. 여기서 잘렸네요. 자료를 보시면, 자, 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자동 연동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예, 여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연동이 안 돼 있고요. 네 번째, 2개의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보니까 동측 계단도 있고 서측 계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둘 다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35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을 한번 볼까요? 38번은 이제 우리가 뭐죠?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편성표에 대한 내용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으면서 제가 표에다 바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기역, 니은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자를 지정 운영해야 된다. 자, 그렇죠. 대장이나 부대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부재하게 되는 경우에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 뭐 1번은 착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기역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유자를 지정할 수 있다. 대장은 보통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요 부대장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일은 소방안전관리자 거의 다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저기 건물주께서는 대장님 하셔야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은 초기 소화팀이잖아요. 자, 화재 상황의 모니터링, 지휘 통제 임무 아니죠. 말 그대로 이분들은 초기 소화팀이니까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처음에 그 초기에 화재가 났으면 초기 소화 설비, 뭐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기 화재 진압 임무를 수행을 하겠죠. 뭐라고요? 초기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조기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초기 소화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임무 통제 이런 것들 이제 지휘 통제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디귿이 틀렸다. 디귿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을. 자, 리을은 뭡니까? 리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초기 대응 체계네요. 그죠? 자, 초기 대응 체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이용되는 기간 동안은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렇죠. 이 초기 대응 체계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39번이 약간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좀 그 실무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내용 하나하나씩을 좀 접목을 좀 시켜봐야 됩니다. 그냥 내용만 읽어보셔가지고 풀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러시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몇 가지 찾을 수 있는 거 있죠. 분말 소화기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여기 소화기가 있으니까 해당사항 있고요. 유수검지 장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해당사항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건 봐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실무 교재 찾아보시면 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제연설비입니다. 제연설비. 제연설비에서 점검사항 중에 요거랑 정확한 내용이 딱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재 감지기 동작 및 수동 조작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 제연설비 점검 조항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외워? 좀 많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 펌프 작동 여부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스프링클러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한번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실무 교재 보시면서 요거 코드 있잖아요. 요걸 맞춰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의 그걸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푸는 거고 나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문제는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냈으니까 그 내용이 생각이 난다면 풀겠지만 이게 너무 내용을 다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그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흘려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맞출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맞추시면 되죠 뭐. 그래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감시 제어반인데 어떻게 돼? 잠깐만 볼게요. 내용이 어떠냐? 일단은 첫 번째, 자, 감지기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이 됐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수동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동 조작. 화재 표시 등의 불은 들어왔고요. 그죠? 나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류 전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압 지식의 정상이고요. 자,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펌프나 충압펌프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화재 표시 등의 불은 점등이 됐어요. 수동으로 작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하네요. 지구 경종 그 정지 스위치가 눌러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경종은 안 울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재 표시 등의 점등이 된다. 일단 점등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렌이 작동한다 그랬는데 사이렌 여기 있네요. 사이렌도 지금 정지 눌러놨네요. 그죠? 사이렌 그 정지 스위치를 눌러놨기 때문에 사이렌이 작동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작동 안 합니다. 요 눌려져 있는 스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지구 경종은 울리지 않고 있다. 그렇죠. 지구 경종 정지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에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였다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준비작동식 밸브를 개방을 했어요. 그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수검지 장치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겨울이라 요즘 목감기가 참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공부하시는 동안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 아시죠? 여기 보면 이제 레인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인지 값이 뭐예요? 정지점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정지점 얼마입니까? 정지점 0.6이 되는 겁니다. 정지점은 0.6이고 자, 디프 값은 뭐죠? 디프 값은 요게 빼는 거죠. 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지점에서 디프 값을 빼요. 그럼 뭐가 나오죠? 기동점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자, 정지점이 0.6이죠? 죄송합니다. 자, 디프 값이 0.2죠? 그럼 얼마입니까? 기동점은 0.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점은 0.6이 돼야 되겠고요. 디프점 빼서 기동점이 0.4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42번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 골라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나? 자, 일단은 감지기가 전부 다 죽어있는 상태고요. 준비작동시 밸브가 개방되고 주펌프, 충압펌프 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수동작동했다는 얘기네요. 자, 수동작동을 했고요. 화재 표시 등 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주경종, 지구경종 죽어있고 사이렌도 죽어있어요. 왜냐면 이거 만약에 울리면은 뭐 사람들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일단 꺼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 이게 저기 우리가 하는 거죠. 작동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연동이 되어 있어요. 수동 선택지 중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펌프, 충압펌프 정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비작동식 밸브의 수동 기동은 전부 다 수동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기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감지기 AB가 작동돼요. 이미 틀렸어요. 감지기 AB가 작동된다는 말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그래서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된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수동기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재 표시 등 점등돼 있고요. 주경종, 지구경종 버튼을 원상태로 해야만 우리가 경보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정지시켜 놓은 거니까 안 울릴 거예요. 그리고 준비작동식 밸브를 수동으로 기동한 것이기 때문에 주펌프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기동을 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해당 사항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옳은 얘기고 1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43번을 딱 봤더니, 자, 이거는 바로 표를 보면서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도통시험회로 정상 여부, 자, 이걸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1층에 도통시험 결과 전압이 6V다. 4에서 8V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상 여부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기는 정상이고, 2층에 도통시험 결과 0V가 됐다는 얘기는 단선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단선이냐? 2층은 단선이고, 1층은 지금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에서 X. 자, 뭐가 문제죠? 1층은 괜찮아요. 2층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2층이 단선된 거고, 예비전원 성능 적정인데 예비전원 성능 같은 경우에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14V가 되면은 기준 미달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적절한 범위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9에서 29V 그 사이가 이렇게 정해진 값이 있잖아요. 근데 14V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예비전원 성능 불량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내용 봤을 때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니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선이 일어난 거는요 2층이죠. 2층.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48번 문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계산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자, 48번을 딱 봤더니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거는 저거 말하는 거네요. 수원 크기를 계산하는 거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거 다 총 막 나오는 건데, 옥내소화전입니다. 옥내소화전은요, 외우라 그랬습니다. 뭘 외우라 그랬죠? 옥내소화전. 그 층수가 몇 층이냐면, 요게 12층이니까 30층이 안 돼요.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12층 정도니까 그냥 30층 미만이구나. 자, 30층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옥내소화전 하나의 수원의 크기는 2.6 세제곱미터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2.6 세제곱미터로 우리가 30층 미만이라면 최대 몇 개? 2개까지 봐준다 그랬죠? 그럼 2개니까 얼마죠? 5.2 세제곱미터의 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5.2가 되는 거. 6개 상관없어요. 우리 2개만 있으면 돼요. 이거 뭐 지울 것까지는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있으면 되느냐? 6개라고 하더라도 그냥 몇 개? 2개로 계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개 소화전이죠. 5개 소화전은 하나의 수원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7세제곱미터잖아요. 자, 곱하기. 그리고 나서 뭐 몇 개입니까?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2개가 되는 거니까 14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최대 몇 개가 된다? 뭐 9개라고 하지만 그래도 얘는 2개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오는데,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1.6 세제곱미터입니다. 1.6 세제곱미터고, 이 건물이 지금 12층짜리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11층 이상이잖아요. 11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 개수가 30개입니다. 30개.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30개니까 요걸 계산해주면 얼마죠? 48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계산해봤거든요. 좌르륵 계산하면 얼마죠? 67.2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입니까? 67.2.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최고치가 48이잖아요. 이거네요. 지금 이거랑 다 더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아니, 이럴 수가.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67.2세제곱미터가 나오는구나. 모두를 합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 보신다면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은요, 예,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4회 문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길게 설명을 좀 드린 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 못하고 넘어간 거 시간 관계상 요거 지금 제가 있는 것만 설명드려도 거의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없는 내용은 풀어보시고 해설자 한번 보시고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고 틀렸다. 나 이 부분 어려운데 뭐 이거 설명드려도 이렇게 헷갈리냐는 부분은 교재를 보세요. 왜냐면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그냥 봐도 풀 수 있는 거를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교재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많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외워지는 건 아니니까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5회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